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정보통신 관련돼서 신기술 용어에 대해서 좀 몇 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ICBM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ICBM.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그래서 일단은 ICBM에서 일단 모빌리티가 나와야 돼요. 모바일이 나오고 이것에 이제 클라우드로 연동된다. 모바일이 이렇게 클라우드로 연동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안에 이제 연동되는 것들이 IoT라든지 인터페이스, 이 모바일 I 관련된 거. 그래서 IoT 인터페이스 써주시고, 클라우드가 있죠. 클라우드 안에는 여기 B가 있죠. 빅데이터. 이게 생각이 안 나면은 이 단어를 보고 써주셔야 돼요. 빅데이터가 있고 얘랑 연결되는 게 뭐냐?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4차 혁명이 나오면은 1차, 2차, 3차, 4차로 인해서 이제 진행된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럼 1차는 19세기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기계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증기기관이 나와요. 증기기관. 증기기관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2차는 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거든요. 20세기 초 이제 전기가 발전되는 거죠. 전기. 여기 전기. 그래서 이제 전기 발전해서 이제 대량 생산 이런 용어가 좀 나와야 되는 거고요. 3차는 이제 인터넷이 온 거죠. 여기서부터 인터넷. 우리나라 인터넷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그 초반이 거의 뭐 1990년대부터 이제 보급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이 등장하면서 여기는 이제 생산자 중심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IBCM이 이렇게 ICBM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그 다음에 플러스 시큐리티까지 해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언급이 되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알아볼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에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여기 현실의 사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이제 가상의 사물이 있는 거죠. 가상.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드는 건데 우리가 이걸 CPS라 그래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이제 CPS라는데 이렇게 이제 CPS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분석 시스템이에요. 분석 시스템. 그래서 현실 세계에는 센서라든지 메타데이터는 이거 정보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서 뭐 3D라든지 뭐 이런 걸로 시뮬레이션. 그래서 현실의 세계를 수집, 저장 해서 가상 세계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있고 여기 가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 현실은 실제 공간이 되는 거고 가상이 공간에 이제 디지털이 되는 건데 이러한 그 디지털 스레드라 그래요.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에 제품의 생명 주기 동안에 지속되는 데이터의 흐름. 그러니까 데이터의 흐름, 지속적인
그러니까 현실의 세계를 가상의 세계로 보내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 갖고 디지털 스레드라 그래요. 디지털 스레드.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를 이제 통합해야 되잖아요. 통합. 그거를 UR, Unified Repository라 그래요. 유니파이드 레포지터리. 그래서 이거를 물리 가상 통합, 물리 가상 통합. 그래서 물리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통합해서 AR 증강 현실을 만드는 거예요. AR 증강 현실. 그래서 증강 현실로 뭐 디지털 제품을 동작하고 뭐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림, 현실과 가상과 얘를 연결되는 분석 시스템이 있는 거고, 여기에 디지털 트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디지털 스레드. 디지털 스레드가 이제 통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니파이드 레포지터리. 이런 용어를 좀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할 게 MQTT. 메시지, Q, 텔리미터리, 트랜스포트. 그래서 MQTT예요. MQTT는 크게 이제 우리가 요런 게 나오면 MQTT, XMPP, 그 다음에 CUAP 이걸 언급해줘야 돼요. MQTT는 이게 TCP 기반, XMPP도 TCP 기반, CUAP가 이제 UDP 기반이에요. 그래서 요 MQTT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예요. 메시지, 사물 인터넷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XMPP는 인스턴트 메시지, 즉시적인 메시지거든요. CUAP는 제한된 디바이스. 이게 constraint라는 뜻이거든요. C가. 그래서 제한된 메시지 전송한다. 그래서 MQTT는 퍼블리셔랑 그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발행하는 거랑 구독하는 거 관련이 있는 게 MQTT고, 그 XMPP는 송신자, 샌더랑 서버, 송소신자가 있는 거고, CUAP는 여기도 뭐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뭐 센서, 프록시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MQTT는 오아시스에서 표준을 했고, 나머지 두 개는 IETF 인터넷 기반의 주로 하는 IETF에서 이제 표준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MQTT는 Q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Q 메시지. 여긴 별도 메시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MQTT 얘기가 되면은 MQTT를 적어주시고, 여기 Q 브로커가 있어요. Q 브로커라는 게 있어서 각각의 노드들이 그걸 보내면은, 보내는 게 이게 퍼블리시죠. 발행을 하는 거죠. 발행하면은 여기서 이 발행한 거를 이제 사용하는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메시지를 모델화해서 데이터를 뭐 Q 브로커라는 걸로 해서 데이터를 그 처리하는 뭐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MQTT, Q 브로커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IIoT 나오면은 인더스트리얼 IoT잖아요. STRIA 인더스트리얼 IoT. 그래서 산업의 사물 인터넷이요. 산업의 사물 인터넷이다. 사물.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이렇게 세 가지를 그려줘야 돼요. 사물 인터넷에서 크게 이제 IoT니까 IoT가 있어야 되는 거죠. IoT. 그 다음에 무선으로 해야 되니까 WSN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죠. 와이어리스, 센서 네트워크, IoT, CPS. 이게 모여서 이제 Io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든 뭐든지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 보면 단말기가 있어서, 여기 보면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네트워크 있어서 이렇게 뭐 이동 연결해 준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제 센서들이 있는 거예요, 센서.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OSI 7 레이어로 쭉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OSI 7 레이어로 쭉 한번 풀어주면은 뭐 6에서 7계층에서는 1M2M이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OMA 이런 걸 언급해주고, 5계층에서는 HTTP라든지 CUAP라든지 XMPP라든지 MQTT라든지 이게 여기다 같이 언급해주면 되거든요. 5계층에서 전송, 그래서 3에서 4계층에서는 TCP라든지 UDP라든지 SCTP라든지 이런 걸 언급해주고, 이게 어떻게 보면 4계층에 더 가까운, 요게 4계층이고 요건 7계층에 더 가까운 건데요.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2계층에서는 메쉬 네트워크라든지 AES 뭐 128 보안 암호화라든지, 1계층에서는 IEEE 802.11이라든지 불코 UG 직비가 여기 있으니까 802.15.4라든지 뭐 이런 걸 언급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디지털 트윈, 이거는 이제 스마트 시티랑 같이 해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또는 어떤 세부적인 걸 두고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트로 들어가고, 뭐 현재 문제점, 뭐 도시 문제, 뭐 그런 것도 언급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25점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시 문제 뭐가 있죠? 교통, 환경, 뭐 방범, 안전, 뭐 이런 뜻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 ICT 기술과 접목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자라는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이제 개념도 같은 거를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개념도 같은 거 그릴 때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3차원으로 그려줬으면 해요. 저도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쪽은 이제 현실 세계가 되는 거죠. 현실 세계가 되고, 이쪽이 이제 가상 세계가 되는 거죠. 가상 세계. 그래서 여기 어떠한 그 환경 요소가 있다. 여기도 이제 환경 요소가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 환경 요소를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 이걸 최적화해서 뭘 하죠? 이제 가시화를 하고,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림을 그려주는 것도 이제 한 방법이고요. 그림을 그려주고 다시 얘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5점짜리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디지털 트윈이다. 가나다에서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쳐서 디지털 트윈의 요소를 여기서 언급한 거를 그대로 갖다 넣어도 되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연결 기술이 필요하다. 시각화 기술이 필요하다. 또는 최적화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언급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연결 기술은 뭐가 있죠? 뭐 IoT, IOB, 뭐 SNS, 뭐 와이파이, 뭐 그런 것들 좀 언급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각화 기술은 뭐 3D 모델링 언급해주면 되고, 여기는 빅데이터라든지 AI 등을 언급해주면 되고, 이런 것들을 다시 그 박스를 그려서 연결 기술, 시각화 기술, 최적화 기술 넣고 간단히 그림 그리고 내용을 해서 언급해 준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이외에 만약에 이거 말고도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을 언급하시오. 혹시 스마트 시티에 디지털 트윈 적용 방안을 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 좀 난해하잖아요. 이런 거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RFP를 분석한다. 또는 RFI를 조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또는 관련 모델링을 한다. 디지털 트윈에 맞춰서 이게 답을 좀 적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험을 하고 적용을 한다. 그리고 확대 적용한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흐름을 만들어주고 밑에다가 이렇게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4개 언급했으니까 여기서도 최소한 4칸 언급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 요 위에 언급한 게 그대로 오면 돼요. 이렇게 요구사항 분석, 모델링, 시험 적용, 확대 적용해갖고 그걸 그대로 써주고 개념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하는 그 개념도가 무엇일까?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을 한다든지 동향을 분석한다든지 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것들 시뮬레이션에서 똑같이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험은 뭐 온도계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컴퓨터도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테스트하는 그런 이미지 같은 걸 좀 그려주면 되겠죠. 확대 적용이죠. 여기는요. 적용은 하나에 대해서 여러 군데 또 적용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사항 여기 분석, 여기 모델링, 여기 시험 적용해서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은 도시 문제를 분석한다. 디지털 스마트 시티니까 도시 문제 분석하고 요구사항 선정, 그 다음에 여기는 3D 모델링, 그 다음에 시험은 IoT, 센싱, 정보, 시뮬레이션, 그런 관련된 용어를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디지털 트윈의 시험 결과를 적용한다. 라는 쪽으로 정리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MQTT 같은 거 작성할 때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림 같은 거 하나 그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MQTT, 이제 브로커가 있고, 여기 보면은 각종 센서라든지, 온도계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PC, 서버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동되는 것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토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퍼블리시가 되는 거고, 이쪽이 서브스크라이버 되는 거죠. 서브스크라이버 돼서 여기가 PC, 서버, 그런 거 적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흐름이 이쪽으로 정보 제공해서 서브스크라이브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층 구조를 한번 그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 MQTT, 응용 계층, TLS, VPN, 네트워크 계층, TCP, 전송 계층에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해서 그거를 MQTT 스택 구조다. 이런 그림을 그려주고 이 내용을 다시 옆에다 박스 그려서 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퍼블리시랑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으니까 퍼블리시는 무엇이고 서브스크라이버는 무엇이고 브로커라든지 브로커라든지 토픽이라든지 하나 갖고 와서 브로커는 무엇이고 해서 이렇게 박스 쳐서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퍼블리시면 이거는 센서 기반의 토픽을 정보를 전송한다.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는 단말 및 서비스 제공한다. 그 다음에 만약에 브로커면은 MQTT의 Q 메시지를 연계하는 거죠. 브로커가 얘 연계해 주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고, 여기 앞에서 언급한 거라든지 네트워크 관련돼서 별도로 빼서 특징을 한번 언급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대 N으로 연결한다. 그래서 주로 2바이트 헤더가 처리하고 저전력 경량이다.
연결 지향이다. TCP가 있으니까 그래서 TCP 언급해주고 QoS 언급해주고 보안 기능 제공한다 라고 해서 TLS, SS에 VPN 연결되는 거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하고 끝나고 이제 비교는 MQTT, XMPP, COAP 3개 해줘도 되고 아니면 2개만 해줘도 돼요. MQTT랑 COAP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죠. MQTT는 TCP 기반, COAP는 UDP 기반. MQTT는 앞에 언급한 거 여기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구조고 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구조. 그 다음에 연결은 1대-N 연결, COAP는 1대1 연결. 여기는 QS 제공이고 여기는 QS 미제공이고 표준은 앞 시간에 한 것처럼 오아시스고 이쪽은 IETF 기반이다 라는 걸로 해서 비교표 만들고 정리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